정비례를 배웠으니까 반비례를 할 수 있겠죠? 정비례는 x값이 2배, 3배, 4배, 그 y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근데 반비례는 반대가 아니고 무슨 배예요? 역수배. 그치, 역수배. 똑똑해. 역수배인 거죠. 그렇게 들어가면 반비례입니다. 그럼 정비례 배울 때도 이런 패턴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이 식이 정비례네? 그럼 문계 뭐가 떠올라야 돼요? y는 ax라는 식이 떠올라야 되죠. 이게 관계식이에요. 그럼 관계식 떠오르고 나면 다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그래프는 몇 가지 모양? 두 가지 모양. 어떻게 두 가지? A가 네. 그렇지, A가 맞아. A가 0이 뭐 0보다 맞아. 오, 오늘 설아가 굉장히 A가 0보다 클 때 원점을 지나면 오른쪽 위로 가는 1, 4와 3, 4를 지나는 직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또 A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 원점을 지나면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례를 이런 패턴대로 배웠다면 반비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패턴대로 배웁니다. 반비례. 문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Y는 X분의 A. 니요. 설마 아까 그 소리 듣고 있다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평소와 너무 오늘은 약간 합창단 수준인데? 평소에는 대답도 잘 안 하더니. 네. 뭐 예습해보는 게 좋죠. 자, y는 x분의 a. 그럼 반비례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두 개. 네, 얘도 두 개인데 무슨 모양처럼 생겼죠? 곡선. 좋아요. 어떤 곡선 두 개? 원점을 지나는 곡선. 원점을 안 지나. 원점을 안 지나면서 곡선이 쌍으로 두 개 그려지기 때문에 무슨 곡선? 쌍곡선. 근데 쌍곡선인데 a가 양수일 때는, 이 분자인 a가 양수일 때는 몇 사와 몇 사? 1, 4와 3, 4. a가 음수일 때는 2, 4와 4, 4. 맞아요. 2, 4와 4, 4.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a가 음수일 때는 2, 4와 4, 4.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1, 4와 3, 4였는데 그래프 모양을 보면 오른쪽 어디로 가죠? 오른쪽, 그치, 아래.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마찬가지네요. 오른쪽 아래. x가 커지면 아래. y는 작아진다 뜻이고, 얘는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 오른쪽 위로 가네요. 이쪽에서도 오른쪽 위, 이쪽에서도 오른쪽 위. 오른쪽 위로 갑니다. 라는 뜻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걸 알고 있으면 이 다음부터는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여기에서부터 빠르게 좀 해봅시다. 자, 사탕 24개를 x명한테 나눠줘요. 한 명이 받는 사탕 개수를 y라고 불렀죠. 아래표를 완성하시오. xy 사이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탕이 24개인데 x명이 있어. 근데 개인당 받는 개수는 y개예요. 그럼 사탕이 24개 있는데 한 명이 받을 사탕 개수는 24개겠죠? 근데 만약 두 명이 있다면 한 명이 받는 12개, 3명 있으면 8개, 4명 있으면 6개. 그렇게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x값이 2배 늘 때 y값은 2분의 1배, 3배씩 늘면 얘는 3분의 1배, 4배 늘면 여기는 4분의 1배. 무슨 비례? 반비례. 그러니까 x, y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 1번의 답은 반비례라고 쓰시면 되고, 관계식은 2번. y는 x분의 어떻게 알았어? 24. 왜 24죠? 그 24씩 이렇게 둘씩 나눠지니까 Y가 X분의 이 24를 구하는 방식인데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어쨌든 반비례인 걸 알았으니까 관계식은 y는 x분의 a가 될 텐데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해야 되죠. x, y의 숫자를 대입하는데 그러니까 짝이 되는 x, y가 지금 총 몇 개 있냐면 4개 있죠. 네. 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x에다가 1 대입하면 그때 대응되는 y 값은 24죠. 이걸 대입하면
24는 x분의 1이 되고 여기는 x랑 여기는 24는 이렇게 자리 바꿈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아, 이건 a입니다. a. 잘못 썼구나 내가. x에 1 대입하는 거죠. x에 1 대입하는 거예요. y에 24. 그럼 따라서 a는 24. 그래서 이 관계식이 y는 x분의 24. 이렇게 써지기도 하고 두 번째 반비례에서 여기는 이 a 값 있죠? 이 a 값을 빨리 구하는 방식이 있었죠. 저 a를 빨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정비례에서 a를 구하는 빨리 구하는 공식은 x분의 y. 그렇지. x분의 y. 근데 반비례에서 a를 빨리 구하는 방식은 x분의 x 곱하기 y. y. 근데 x와 y를 곱하니까 얼마예요? 24요. 여기 곱하면 얼마예요? 24요. 얘도 24. 다 그러네요. 24.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a 값이 24로 바뀐다. 이렇게 빠르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2-1번 반비례인 걸 모두 찾으시오. 반비례인 걸 찾으려면 식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것. y는 x분의 숫자 꼴. y는 x분의 숫자인 꼴. 아니면 그게 아니면 x 곱하기 y가 숫자인 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1번은 기억은 맞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정비례죠. 니은은 맞아요. 이건 맞고요. 3번은 디귿은 이거 맞죠. x 곱하기 y가 숫자니까 4번은 아니요. 틀렸어요.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x표는 지금 정비례를 말한 거였죠. 자, 반비례 그래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설명만 합시다. 반비례 그래프는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 1사와 3사 혹은 2사와 4사를 지나는 대칭형의 쌍곡선 형태가 나타나고 점으로 찍힐 때는 정비례할 때 했었죠. 점으로 찍힐 때는 문제 x값이 몇 개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그러면 x에 짝지어지는 y값을 찍다 보니까 그게 점으로 나타나고 특별한 말 없이 그냥 다음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그 점들을 부드럽게 곡선을 이어서 이렇게 쌍곡선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데요? 그 점들을 끄덕고요. 자, 익혀봅시다. 다음을 그리시오. x분의 4 반비례죠? 네. 분자값이 양수니까 몇 사와 몇 살 지나도록? 1사 3. 네, 1사와 3, 4. 얘는 분자값이 여기 음이죠? 네. 그러니까 몇 살 지나도록? 2사. 2사와 4, 4. 근데 대충 그리니까 모는 종이 왔으니까 대충 그리지 말고 x에 1 집어넣으면 y 얼마 나와요? 요 정도 1,4 정도 나오겠죠? 네. 2 집어넣으면 2 정도 나오고 4 집어넣으면 1 정도 나오고 반대로 대칭 형태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근데 지금은 x값이 따로 몇 개 정의되어 있지 않았죠. 그냥 이 그래프 자체를 다 그리란 뜻이니까 저 그래프 자체를 다 그리란 뜻은 얘를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고 했더니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이으시면 안 돼요. 반비례 그래프 그리시고 그랬더니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넣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 세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그려봅시다. 음수 여기는 분모에 웬만하면 6의 약수를 집어넣으면 계산하기 편하죠. x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6 여기를 지나가죠.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 이런 점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 이렇게 지나갈 때고 이걸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주면 되는데 이거 이을 때 이렇게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 끝에서 이거 점점 이게 x축이나 y축에 붙어가는 형태로 붙이지 말고 마치 붙어가는 모양처럼 해야지 끝에서 이렇게 구부리시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붙어가는 형태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략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4-1번 문제.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이건 정비례할 때 하지 않았나요? 네.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러면 이 점들 다 여기다가 대입해봐서 참이 되면 지나가고 참이 안 되면 지나가지 않는 거죠. 1번부터 기억부터 해보세요. x에 1 집어넣으면 y 10이 나오는 게 맞나요? 네, 맞네요.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y값 6 나오는 게 맞아요?
이건 아니죠. 틀렸네요.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6 나오는 게 맞나요? 네. 네, 이건 맞고요. 리을 x에 8 집어넣으면 8분의 12 약분하면 얼마예요? 2분의 3. 이거 맞아요? 네. 네, 맞네요. x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3. 안 맞네요. 마지막 x에 6 집어넣으면 6분의 12. 이거 맞죠? 네. 자,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방식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거 있죠. 반비례해서 이 10이라는 값을 구하는 방식은 x 좌표와 y 좌표를 뭐 하셔라? 곱하셔라. 그러면 12가 나온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xy를 곱하면 10이 나와요? 네. 얘네들이 곱하면 10인가요? 아니죠. 얘네들이 곱하면 10인가요? 네. 곱하면 10인가요? 네. 곱하면 10입니까? 아니죠. 곱하면 10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이 이렇게 4개가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 근데 이거는 찍는 방식이, 그러니까 직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점 2개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음은 되는데 이 곡선 같은 경우는 따로 어떤 특정 위치에서 꼭 점을 찍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곡선이고 직선은 2개 점만 있으면 되지만 곡선은 비교 좀 여러 개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 개 점이 있다고 이런 데 3 집어넣으면 계산이 편해? 아니요. 그럼 x에 3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8인데 x3은 찍었다고 칩시다 여기. 근데 y 3분의 8이면 대략 얼마예요? 2점 얼마잖아. 2점 얼마면 2하고 3 사이에 있는 여기쯤인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기는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분수식이니까 웬만하면 여기는 x는 8에 뭐 위주로? 약수 위주로 넣어주면 계산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x의 8의 약수인 1을 집어넣어보고 2를 집어넣어보고 3 건너뛰고 4 집어넣어보고 x에 8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y는 얼마 나와요? 8이요. 2 집어넣으면 4요. 4. 4 집어넣으면 2요. 8 집어넣으면 1이요.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이 점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1,8 여기쯤 6이고 뭐 1,8 하면 이쯤 찍히겠죠? 2,4 여기쯤 4,2 여기쯤 8,1 대충 한 여기쯤. 근데 이게 양수만 찍었잖아요. 네. 반대편에 음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다 마이너스 붙지 않나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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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한 여기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여기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쯤 한 여기쯤 뭐 이런 쯤을 찍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거를 이렇게 긋는 건 아니잖아. 그치? 곡선이니까 저걸 부드럽게 잇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넣는다 생각하시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셨어요? 네. 나도 이거 완벽하진 않아. 그냥 대략 이렇게 대략 요 점들을 지나가며 부드러운 곡선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시면 되는데 대신 그릴 때 이쪽 끝에서 이렇게 막 끝으로 올라간다거나 여기서 구부려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점점 이렇게 x축으로 붙어가거나 y축에 붙어가되 붙이면 안 돼. 그렇다고 뭐 붙여가 그리는 거의 가깝게 붙이면서 그리라고 했더니 뭐 이것도 이렇게 막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는 방식만 조심하시면 얘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대충 그리는 겁니다. 대충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럼 얘는 이 x는 뭐의 약수 위주로? 4. 4의 약수 위주로 이제 찍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대략 계산합시다.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x 1 집어넣으면 y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 여기쯤 지나가겠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쯤. 3 건너뛰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여기쯤 지나갈 테고. 이제 음수도 집어넣어 봅시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요. 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4요. 1. 아이요. 그렇지. 그래서 요 세 점을 부드럽게 곡선을 잇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대 x축 y축이 점점 가까워지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 뭐 빈칸 채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 하는 거냐면 이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 그래프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관계식.
그러니까 식 구하라는 얘기죠. 저 그래프라 나타내는 식, XY 관계를 나타내는 식. 자, 관계식을 구하시오. 다시 머릿속에 뭉개. 그래프 모양을 떠올려야 돼요. 무슨 모양이에요? 곡선 모양. 무슨 곡선? 쌍곡. 쌍곡선이죠? 쌍곡선이네? 그치? 쌍곡선이네? 그 무슨 비례가 떠올라야 돼요? 반비례. 반비례네? 그럼 다시 뭉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Y는 그렇지. X분의 A. 야, 오늘 설아 잘한다. 오늘 설아 잘한다. Y는 X분의 A. 그렇죠. 다른 때문에 그래요. 아. 네. 네. 다 봤네요, 그러면. 이 A 값을 구하려는데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X, Y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점을 하나 찾아요. 무슨 점? 이 쌍곡선이 지나는 점 하나를 빨리 찾으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찍혀 있잖아요, 이런 점. 써있기도 하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지나는 점을 알았으면 무슨 입? 대입. 대입한다. 대입해보자. 어디다 대입? 저 이 시계다. 식에다 대입. Y에 얼마를 대입하고? 2. 마이너스 1 대입하고. X에 얼마를? 2. 2를 대입한다. 자, A 값을 구해야 식이 완성되는데 A 값을 구하려면 분모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X, Y는 A를 곱해. 2를 곱한다. 2를 곱한다. 2를 곱해야 A 값을 구할 수 있다. 약분되고 지워지고 남은 건 A가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따라서 이 완성된 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2 분자 있는 게 좀 안 좋아 보이면 앞으로 내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 방식은 A 값만 구하면 어차피 반비례식이 완성되는데 반비례에서 A를 구하려면 X좌표와 Y좌표를 곱해라. 여기 있네요. X좌표 2, Y좌표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분자값에 마이너스 2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집중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패턴이 두 개나 나오는데 1번 패턴 반비례예요. 정비례도 비슷한 거 했었는데 반비례래. 근데 얘가 마이너스 2,4를 지나가고 이 반비례 그래프가 마이너스 2,4를 지나갈 때 8,k를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 k 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봐요. 다시 반비례 그래프인데 반비례면 쌍곡선이겠죠?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쌍곡선인데 거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면 여기를 지나갈 테니까 요 그래프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그래프일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2,4와 4,4 쪽을 지나는 이런 쌍곡선일 텐데 그 그래프 위에 8,k라는 점이 있대. 요 k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빠르게 관계식을 쓰셔야 돼요. XY 관계를 이용해서 저 k 값을 구할 거니까. 반비례니까 x분의 a가 되고 이거를 뭐 하셔라? 대입하셔라. y에 4,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a 값은 자 다시 a를 구하려면 부분 마이너스 2가 필요 없어요. 양변에 뭘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럼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여기 곱해질 테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이 돼요. 자 완성된 식 y는 x분의 마이너스 8. 근데 남은 건 다시 x에 뭘 대입하죠? 8 대입하면 y 값이 k 나온다 뜻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y에 k를 집어넣고 x에 8을 집어넣고 이렇게 되죠. 약분하면 k 값이 나오죠? 이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그 정답은 k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푸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더 쉬운 방식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반비례라잖아요. 반비례는 x좌표, y좌표 곱하면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죠. 항상 일정하게. 그 문제 안에 성립하는 반비례 점들은 전부 다 x, y를 곱하면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요. 하나의 숫자가. 근데 여기 x좌표 얼마예요? 2, 마이너스 2, y좌표 4,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8. 그럼 여기 있는 8과 k, 8, k,
8과 K를 곱하면 8K. 근데 얘랑 얘랑은 서로 같다는 거 아니에요? X, 이렇게 XY를 곱하나, 이렇게 XY를 곱하나, 똑같다는 뜻이었으니까. 같다. 8K는 마이너스 8 같고, K 갖고 하려면 양배를 8로 나눈다. 약분되고, K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풀이는 이게 더 쉬워요.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어째서? 어차피 쉬운 게 수학은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얘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왜 별로 안 좋고 위쪽에 더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거는 반비례에서만 성립하는 독특한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거기 때문에 반비례 형태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풀이는 못한다는 얘기죠. 뭐 XY를 곱해서 서로 같은 값이 나온다. 이런적인 풀이는 반비례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한 거죠? 반비례든 정비례든 지나는 점이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입한다라는 것은 모든 함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배워도 지나는 점이 있네? 그럼 일단 대입하고 보자. 그 대입해서 관계식을 구하고 또 나머지 점을 대입하는 이런 형태는 워낙 중요한 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풀이는 강추하는 풀이죠. 그렇죠. 오랜만에 나온 단어. 강한 수학은 저 풀이를 추천합니다. 아래에 있는 거를 알면 물론 도움이 돼요. 많이. 하지만 약간 얘는 특이성 때문에 반비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비례할 때만 잘 기억해놔라 라는 표현이에요. 같은 문제를 또 이렇게 주면 또 못 푼다?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2,4 여기에 8,K K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똑같잖아. 그냥 점으로 줬느냐 아니면 그림으로 보여줬느냐라는 차이점이지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럼 당연히 풀이는 이것과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풀면서 얘는 못 풀거나 얘는 알아들었는데 얘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좀 이상한 친구죠. 그 친구는. 똑같은 문제예요. 시험에 나와요? 네, 이건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번 과제할 때는 뺐지만 여러분 설명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가 그러니까 정비례 그래프인데 이 정비례 그래프는 관계식을 알고 있는 건가요? 정비례 그래프는 식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네요. 저게 아는 겁니까? y는 ax인데 저게 a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비례 그래프인데 반비례 그래프는 식을 알고 있어요. x분의 15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문제를 푼다면 파란색을 먼저 이용해야 돼? 노란색을 먼저 이용해야 돼? 노란색을 당연히 먼저 이용해야 돼요. 아는 걸 써먹어야지 모르는 걸 어떻게 써먹어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봅시다. 조건을 보니까 이 점이 뭐지? 이 점 P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 점 P는 중요합니다. 정비례 위의 점이죠. 네. 그럼 정비례 식에다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점 P는 정비례 위에 있는 점인 동시에 반비례 그래프 위에도 있는 점이에요. 그럼 반비례도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대입을 한다면 파란색에 정비례 대입하는 게 유리합니까? 노란색에 반비례 대입하는 게 유리합니까? 노란색 반비례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점 P의 정체를 봅시다. 점 P는 잘 모르겠지만 X좌표는 알아. Y좌표를 모를 뿐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여기 반비례에다 대입합니다. 어차피 B를 모르는데요? 일단 대입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였죠? X가 3이면 Y는 B가 된다라는 뜻 아니었나요? 네. 이걸 여기 반비례에다 대입해보세요. 그러니까 자리 바꿈이죠. Y는 없어지고 B가 들어가고 X는 없어지고 3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B는 3분의 15 약분하면 점 B의 좌표를 완벽히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완벽하게 3,5라는 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낸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A값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다시 대입하는 겁니다. 파란색에다. 그럼 Y는 AX라는 그래프가 뭐를 지나간다고? X3, Y5라는 3,5라는 점을 지나간다고요? 그럼 대입, Y 없어지고
5 들어가고 x 없어지고 3 들어가면 a 곱하기 3이니까 3a라고 쓰면 되겠죠. 3으로 나눠요. 왜 나눠? a 값 구하려고. 문제가 a 값 구하는 거니까. a 값은 3분의 5. 그럼 a 값은 3분의 5, b 값은 5. 지금 문제는 각각 구하는 거니까 a는 3분의 5, b는 5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네, 잘 푸신 게 됩니다.